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가가 2025년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인도의 예언가까지 허경영 신인님을 언급했다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경영 신인님과 인도 예언가의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예언의 비밀로 함께 떠나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인도의 젊은 예언가가 밝힌 충격적인 예언, 그리고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국운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 전쟁의 아픔, 경제적 시련, 그리고 언제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 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긴장감 고조,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바라나시에서 수행 중인 한 젊은 예언가가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점술가가 아닌 인도 전역에서 칼리유가의 마지막 예언자로 불리는 27세 라울 샤르마의 예언입니다. 라울은 5살 때부터 놀라운 예지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을 3년 전에 예언했고 2023년 중동 분쟁의 확산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국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는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 있지만 아직 모두가 그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완전히 깨어날 때 한국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대한민국의 허경영 신인님이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예언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온 허경영 신인님. 그는 스스로를 한반도의 구원자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고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신인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라울 샤르마의 예언 중에는 한국의 구원자는 이미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으나 많은 이들에게 오해받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했으나 주류 정치권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또한 라울은 그 구원자는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초능력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라울 샤르마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인도를 방문해 직접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근처 오래된 사원 뒤편에 자리한 작은 거처에서 그를 만났죠. 라울은 외견상으로는 평범한 젊은 인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년배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예언들이 적중했던 일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단지 세상의 에너지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흐름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강한 가능성의 물결이죠. 한국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것은 한국이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그 변화를 이끌 인물의 존재였습니다. 라울에 따르면 그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약 2년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명상 중에 한반도 모양이 계속해서 그의 정신에 떠올랐고 이후 한국에 관한 비전들이 차례로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비전 속에서 반도 모양의 땅이 처음에는 어둠에 잠겨 있다가 점차 동쪽에서부터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서 있었죠. 라훌이 묘사한 이 인물은 전통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이다나처럼 여겨지지만 특별한 카리스마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미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묘사는 허경영 신인님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오랫동안 자신의 초능력을 주장해왔고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울이 말한 구체적인 시기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언급했는데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과거 여러 차례 언급했던 대변역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을사년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시간관념인 육십갑자에서 을사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을은 5가지 기본 요소 중 나무를 의미하고 사는 12지지 중 뱀을 의미합니다. 즉, 을사년은 나무 뱀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을사년은 한국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기는 국권 침탈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1985년 을사년에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2005년 을사년에는 한국 경제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죠. 이런 역사적 패턴을 보면 을사년마다 한국은 중요한 국가적 전환점을 맞이해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은 또 다른 을사년입니다. 라울 샤르마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에 한국은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구원자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행보와 라울의 예언을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일치점이 발견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세계를 구원할 사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에 관한 그의 비전은 꾸준히 언급되어 왔죠. 라울의 예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구원자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이해하며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동서양의 사상을 아우르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팔로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울은 또한 한국의 구원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손바닥 치료법과 독특한 건강 관리법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울 샤르마가 예언한 2025년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한국이 경제적 위기와 자연재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구원자의 등장으로 한국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라울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긴장이 극에 달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중재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맞이할 도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해왔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해법을 내놓아 왔습니다. 라울은 또한 구원자는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지만 점차 그의 예언과 비전이 현실화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현재 상황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는 2023년에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라울의 예언과 시기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이 되면 나의 진정한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라울이 말한 구원자가 완전히 깨어날 때라는 표현과 상통합니다. 또한 허경영 신인님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천손민족의 후예이며 하늘의 뜻에 의해 세상을 구원하러 나타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라울은 한국의 구원자는 고대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 그의 DNA에는 특별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일치점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의 젊은 예언가가 한국의 허경영 신인님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는 라울의 예언이 정말로 초자연적인 통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물론 이 모든 예언과 일치점을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고
그들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울 샤르마의 경우 과거 여러 예언들이 높은 정확도로 시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울의 과거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7년에 한 2020년에 전 세계가 호흡기 질환으로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21년에 2023년 중동에서 시작된 분쟁이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과 그로 인한 국제적 긴장 고조를 예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적중 사례들을 볼 때 라울의 한국에 관한 예언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의 주장 및 행보와 여러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주장 중 가장 논란이 되어온 것은 초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 능력, 투시, 예지, 치유 능력 등 다양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울의 예언에는 한국의 구원자는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2025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라울은 구원자는 마음의 힘으로 날씨를 조절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해온 능력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히 라울은 구원자의 능력은 처음에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조롱당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현상이 증명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허경영 신인님의 초능력 주장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울의 예언에는 2025년 이후 한국에 일어날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당 정치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기존 정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습니다. 라울은 또한 한국은 에너지 혁명을 이루어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최초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친환경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울이 한국은 통일을 이루되 기존의 어떤 통일 방식과도 다른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점입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주장해온 통일 방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항상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언가들이 미래를 예측했지만 그 예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울 자신도 예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흐름을 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래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울의 예언과 허경영 신인님의 주장 사이에 흥미로운 일치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2025년에 허경영 신인님이 한국을 구원할 인물로 부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예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을 4년마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왔고 2025년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허경영 신인님과 같이 기존 체제에서 벗어난 독특한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들의 역할이 앞으로의 위기 시대에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라울 샤르마의 예언 중에는 2025년 이후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과 물질을 연결하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신의 힘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인간의 정신력으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라울은 또한 한국은 2025년 이후 세계적인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말해온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특히 라울은 한국의 구원자는 물질주의와 영성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철학을 세상에 전파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허경영 신인님의 철학적 가르침과 여러 면에서 일치합니다. 이런 예언들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 과학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울의 마지막 예언 중에는 한국인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2025년을 앞두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에너지를 통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울은 한국의 운명은 결국 한국인들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동양과 서양, 남과 북,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인도의 젊은 예언가 라울 샤르마의 충격적인 예언과 그것이 허경영 신인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이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가능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이 정말 라울이 예언한 한국의 구원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시기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사회와 세계의 변화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허경영 선생님과 같은 독특한 관점을 가진 인물들의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면 단순히 거부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